네,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었죠. 그런 차에 여권 일각에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엉키면서 무엇이 더 먼저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란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짧고 굵은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을 거쳐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용우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주창론자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미 한번 모셔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쭤봤던 분입니다. 시대정안의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또 네,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구면이신가요? 뭐 국회에서 가끔 봤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알찬 토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가운데 뭐가 먼저냐 논란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 좀 제대로 된 논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정훈 의원님. 네, 이게 사람이 아프면 종종 열이 납니다. 네. 그러면 해열제를 쓰거든요. 네. 해열제를 쓴다고 이 아픔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쓰지 말라. 뭐 이런 논리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족보의 얘기인데. 두 개가? 네, 완전히 다른 족보의 얘기인데 이걸 갖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게 이 이슈가 너무 정책적으로 숙성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불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병행해야 되는 거지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결의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예, 바로 그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계통이 두 가지가 다른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계통이 있고 예. 하나는 좀 더 진보적인 계통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서 서로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논의를 좁혀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파 기본소득이 있고 좌파 기본소득이 있습니까? 계를 그렇게 나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짧더라도 이 토론의 기초이기 때문에 일단 이용우 의원님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파 쪽은 밀턴 프리드만으로 네. 가는데요.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뭘 해줄 수 없으니까 네. 돈 줄 테니까 네. 사회보장 시장에서 네가 알아서 사. 그럼 다른 사회보장 정책을 전부 다 여기 통합시켜 하나로 그냥 가름해 버리겠다. 네. 그리고 그걸 뭐 챙기고 누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나 돈 줄 테니까 그건 알아서 시장에서 구매해. 네, 여기서 퍼뜩 떠오르는 시중의 표현인데 그건 참 방송이라 얘기는 못 하겠고 먹고 뭐 해라 이런 거군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좌파는? 좌파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이면 네.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일종의 국민으로서의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네. 그걸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느 쪽의 계통인지 이게 구체화되지 않은 게 문제라면 그럼 문제겠죠. 이제 좌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파는 좀 달리 어떤 기존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께도 좀 여쭤볼 게 지금 두 개가 족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잠깐 좀 설명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족보가 다른 겁니까?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주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의 이름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있을 때 월급을 500만 원 받은 사람이 200만 원 받고 월급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 협동조합의 논리에서 이제 참여자들을 늘려나가는 건데요. 네. 기본소득은 개념이 전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나눠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해열제고요. 예. 하나는 몸이 아픈데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아주 본질적인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논란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어차피 고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 아니냐. 바로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걸 깔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어떤 견해세요? 지금 우리가 재난을 당한 상태거든요. 네. 그 경우에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으면 일단 그걸 고치는 거 네. 이런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고 네. 제 곡간이 있다면 네. 그거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시작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도 있고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핀란드에서 그렇게 뭐 어떤 효과가 있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체크해 보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네, 기본소득은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매우 포괄적인 제도이고 정책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청년 기본소득을 먼저 하든지 특정 지역에서 먼저 하든지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 실험을 해서 예. 여기서 많은 교훈들을 얻어서 예. 우리에 맞는 그 준비를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열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고용보험을 지금 도입하는 게 맞는가?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불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꺼는데 필요한 적정의 물의 양과 물을 이쪽으로 부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부어지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그냥 불이 꺼질 때까지 물을 부어야 되는 게 예. 우선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용보험이 과연 무슨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 대신 고용보험을 확대했다고 가정해 보면 네. 어떤 효과가 났을까요? 저는 별 효과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4조 원을 썼는데 예. 소상공인과 그 전통시장 뭐 어떤 언론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고용보험 확대에 썼으면 어떤 효과가 났을까? 저는 예. 뭐 거의 느낌 없는 효과였을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의미에서 보면 네. 고용보험의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지난번에 하나 확대가 예술인 확대됐었죠. 예. 근데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인도 보면 고용보험이 대상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얼마 일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걸 할 때 행정비용은 얼마가 들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거기 하면서 그 부작용을 줄여가고 거기에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프리랜서, 특수고용 이것도 하나씩 하면서 확대되면서 우리가 일종의 정책도 일종의 테스트를 해가면서 자꾸 수정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고 더 나아가서 자영업으로 갔을 때 자영업의 부담 여유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일을 했다가 문을 닫으면 줘야 될지 이런 기준들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하나씩 차곡차곡 하면서 줄여나가면서 나가는 방향이지 고용보험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네.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확대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현재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이미 1인 자영업자까지 전면 확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1%도 아닌 0.4%만 가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비정규직의 경우는 44%만 가입하고 계십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비용이 높고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전 국민 확대하겠다는 건 결국 단 한 가지입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보험료 내주겠다거든요. 예. 자, 그럼 이게 과연 보험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고용보험은 보험의 특성상 4개월에서 6개월 가입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재난, 산에 불이 났는데 실업으로 4개월, 6개월 기다려라. 또는 4개월, 6개월 일한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게 정말 긴급성의 말이 되는가? 예. 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바로 건지. 그럼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이용호 의원에게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실업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회사에서 자르지는 않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어려우니까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럼 당장 생계 타격은 오는데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된다면 고용지원금이 네. 정부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발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휴직을 하게 하면 회사에서 일정 부분 되고 네. 아마 정부에서 90% 지원을 할 겁니다. 예. 몇 개월간. 그렇죠. 이건 긴급 피난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서 네. 이건 이미 제도가 돼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그걸 엉뚱하게 빼돌리는 현상들이 보였다는 게 문제지. 그럼 뭐 도덕적 개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실업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고용 유지, 예. 어떤 그러니까 그 버팀목이 된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조정은 의원께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게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측면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월 30만 원부터라고 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신 적도 있고 필요하다면 일단 전 국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 보편이 아니라 선별로도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고용보험하고 이게 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돼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다만 현실의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하는 모든 정책엔 특정한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 정책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네. 지금 고용보험의 정책은 무언가라는 건 21세기 산업화 시대의 개념, 즉 일자리를 통한 복지, 일자리를 통한 생활의 전제로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일자리와 일자리를 옮겨갈 때 요 쿠션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고용보험의 본질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물론 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젠 정규직, 비정규직의 논쟁이 아니라 어쩌면 플랫폼 노동으로 완전히 수렴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배달기사와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가정하면 이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루에 2시간 대리운전하는데 내가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이 정책과 목적이 달라지고요. 기본소득의 경우는 기본소득은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죠. 원칙은 유니버셜 해야 됩니다. 이 논쟁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치 어쩌면 외국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까지도 주냐 이런 논쟁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유니버셜 해야 되고요. 베이직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헌법 33조에 있는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권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장에 입금해 줌으로써 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 구조와 재정 현실이 그걸 하루아침에 하기에는 어렵고 또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월 30만 원 조세 부담이 특히 없고 공정한 과세 제도로 한 80조 복지 제도를 정비해서 한 50조 재정 운영을 해서 한 50조 정도를 마련하면 2021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점점 시작점은? 늘려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만 올려주세요. 팽팽옥민님은 전국민 고용보험 찬성. 재난 상황 때는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주면 될 듯. 그러니까 일단 고용보험부터 하고 정말로 요번과 같았던 비상이라고 한다면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고요. 반면에 섬지기님은 기본소득제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피스러브님은 어떤 기본소득인지가 중요하죠라고 하는 어떤 기본소득의 구체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성님은 자전거 앞바퀴는 기본소득, 뒷바퀴는 고용보험. 어차피 증세는 필연. 그래서 전국민 기본소득도 필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그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증세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조정훈 의원님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국가가 무슨 정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누군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 그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의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지금 쓰이고 있는가, 낭비가 되고 있고 줄줄 새는데 또 달라고 이게 먼저거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부가 돈을 주면 돼 했지만
정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나를 프로텍트를 해줄 수 있는 네. 하고 이거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과정이 조금씩 반복되면 이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할까? 그 논의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예. 증세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구라도 세금을 더 내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가 내서 주위에 나한테도 효과가 있고 하면서 좋아진다는 느껴지면 세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의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좀 긴 과정이라는 게 조세 감면 정비라든지 재정 지출 정비 이런 건 실제로 보면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조세감변 제도는 우리 상장 동력을 위해서 어떤 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거에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야지만 이걸 쓸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이용호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그러니까 증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가다 보면. 그런데 증세 얘기가 나오고 증세 얘기가 됐을 때 너 세금 더 낼래 해서 그러니까요. 아픈 그거보다도 이 세금을 냈을 때 어떻게 쓰이고 나한테 어떻게 온다는 걸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 특히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조정우 의원님 정말 증세 없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증세라는 말보다 저는 재원 마련 예. 하죠. 아주 간단한 곱하기로 파이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재원 마련이 됩니다. 간단한 아주 치명적인 유혹은 그냥 세율만 조금씩 올리면 특히 고소득층에 조금 더 거두면 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본질적인 재원 마련의 전략은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이제 사회의 역동성과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파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이제 기존에 있는 조세 제도가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별적 복지를 위한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별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보편적 복지를 위한 기본소득을 쓴다는 것 자체에서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시작으로 강조하지만 이제 시작으로 정책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3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소득세 비과세 감면 인데요. 네, 감면들을 이제 정리하자는 건데 저희 계산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 연소득이 보다 높으시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으십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천 이하 하시면 소득세를 조금 더 내시겠지만 감면된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4인 가족에 30만 원씩 받는 그 기본소득이 내시는 세금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의 임팩은 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번 실험해 볼 만한 시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이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워낙 근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중구난방인 측면이 좀 있어요. 정치권에서 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건데요. 논의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호 의원님. 이제 테이블에 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정립,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면 이건 아무나 국회 주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 테이블이 형성이 돼서 정당 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걸 범사회적으로 더 넓혀서 하나의 테이블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내에서 이 논의가 이제 시작한 거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주장하는 바가 뭔지 테이블에 올려놔 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 그러면 그 문제의식에서 공통된 부분만 이거 하나부터 서서 해보자. 그다음에 특히 저는 정책 실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 부분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현재 시행하는 것 중에 청년구직활동 지원비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6개월 동안 50만 원인가요? 그러면 300만 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을 할지 6개월. 그게
어떤 때는 좀 해보면서 효과가 있으면 1년을 늘려나가고 네네네.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예. 그 사람들 취직 활동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훈 의원님 저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논의를 절대로 일방적으로 푸시할 게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우리 재원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소위 고소득층, 네네. 자영업자, 기업, 근로자 다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전환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정책 실험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지 맞는지에 대한 네.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과가 나도 이건 굉장한 반발에 부딪히고 범사회적인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절대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오늘 한번 토론으로 끝날 사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2탄, 3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토론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